돈이 되냐? 이런 질문이 나쁜 건 아니지. 다만 첫 번째 질문이 돈이 되느냐가 되면 안 돼.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나? 바로 이거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가? 그들에게 가치를 더해주는가? 김미경의 북드라마. 오늘은 그동안 별로 얘기하지 않았던 본격적인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만약에 돈 벌고 성공하고 라는 책이었다면 별로 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책이 제가 늘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랑 맥락이 너무 똑같고, 우리 막내가 저한테 엄마 직업이 뭐야?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앞으로?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네가 사람들에게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기여한 대가로 돈을 받는다. 그걸 직업이라고 불러. 엄밀히 말하면 저도 내 컨텐츠를 파는 거지만 지금쯤 사람들에게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를 늘 생각했고,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대박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팔려고 애써야 대박이 되는 게 아니고. 창업을 할 때 기술적인 것만 창업하지 마시고 반드시 마음 창업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계속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가진 무엇인가를 가지고 세상과 거래하면서 성공할 때 교과서 같은 기본이 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기버라는 책이에요. The Giver. 이 책은 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이 기버에 대한 논리를 제대로 설득해 주는 게 1권이고요. 2권은 전략으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것은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1권과 2권, 하나는 마음편, 하나는 실전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의 맨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주느냐,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 만약에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인디펜던트 워커로서 뭔가 내가 사회에서 인지도 있는 사람으로 성공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교과서처럼 필독서로 이 책을 읽고 시작하라고 하고 싶어요. 어린아이들, 중학생들조차도 이 책을 읽으면 정말 기본적으로 자기 꿈을 세우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됐어요. 이 기버라는 책은 먼저 1권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위대하고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5가지 법칙이 이 기버에 쓰여 있는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누구냐 하면 밥 버그와 존 데이비드만입니다. 나눔과 베품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베풀어야 성공해? 성공한 후에 베푸는 거야? 이게 앞뒤가 되게 헷갈리지 않아요? 아니, 사람이 뭘 가졌다고 베풀어?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책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대량 생산의 시대가 아닌 요즘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는 요즘일수록 더욱더 어떻습니까? 주는 게 먼저입니다. 기어이 얻으려고만 하다 보면 오히려 실패한다. 근데 크게 성공하려면 줘라. 이게 이 책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무슨 종교서적처럼 베풀어라, 베풀어라, 이게 아니에요. 베품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성공한 모델들이 여기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걸 계속적으로 검증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권부터 제가 좀 훑어 드리겠습니다. 버그와 마니슨, 이 2사람은 포춘지 500대 기업 비즈니스 리더, 방송인, 대통령 포함한 정치인들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하면서 정말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 밥 버그고요. 또 존 데이비드만입니다. 자, 이 2분은 뭐라고 했을까?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라는 얻으려고만 무지 애쓰고 추하고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사업의 막다른 골목에 놓여있는 사람이 핀다라는 그루를 찾아가는 거죠. 핀다는 여러 사람들을 이 조에게 소개해주면서 베풀어서 성공하는 게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 책의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와 핀다가 처음 만났을 때의 대화를 들려드릴게요. 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것일세. 부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자네와 나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하고 있어. 만일 우리가 함께 길을 걷는 거라면 같은 방향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네. 눈치챘나? 내가 아까 커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녀의 커피를 사람들과 나눈다 라고 했는데 자네는 대박을 터뜨린다고 말했지? 뭐가 다른지 알겠나? 뭐가 다른지 잘 알 수는 없었지만 조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면서 말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핀다는 웃었다. 그렇다고 내 말을 오해하지 말게. 돈을 버는 게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야.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게 잘못은 아니지. 단지 그게 자네를 성공으로 이끄는 목표는 아니라는 걸세. 자네는 성공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지, 그렇지 않은가? 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다면 내 거래 비결을 자네에게 알려주지. 거래 비결이요? 그게 뭐예요? 사실 이 핀다는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업가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스승인 겁니다. 핀다는 말했다. 주게. 조는 잠시 기다렸다. 뭐라고 하셨어요? 주라고. 아니,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까? 그렇다네. 너무 단순한가? 아니면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사실 성공의 비결이 주는 것이란 말을 들으면 대부분 웃고 만다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성공에 가까이 가지 못하지. 조는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벽난로 떨어 나한테 열기를 주면 장작을 던져주마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네. 은행에 대고 이자를 주면 계좌를 만들겠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물론 그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알겠나? 한 번에 두 방향으로 갈 수는 없네. 한 방에 두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흔히 기브앤테이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있잖아, 네가 나 이자 주면 내가 이거 줄게. 그러면 얼마나 거래가 작아요. 주고받으니까. 근데 어때요? 만약에 주기만 한다. 먼저 그럴 때는 왕창 주겠죠. 올 때 어떻게 해요? 시간차는 있지만 왕창 오죠. 근데 주고받고 그러면 너무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이런 식의 거래는 성공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머리를 한 대 얻어먹는 것 같죠. 그래서 핀다는 조를 데리고 어디론가 갑니다. 거기서 만난 것이 조에게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데려갑니다. 어네스토라는 레스토랑 주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탈리안입니다. 미국으로 와서 정말 조그만 술에다가 핫도그 가게 하나 차려서 지금은 레스토랑이 6개국 빌딩까지 가지고 있는 수억 달러의 부자입니다. 어네스토가 주는 게 왜 성공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조는 자꾸만 그런 얘기해요. 그 핫도그 팔아서 돈이 됐었어요? 이렇게. 어네스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되냐? 이런 질문이 나쁜 건 아니지. 훌륭한 질문이야. 다만 첫 번째 질문이 돈이 되느냐가 되면 안 돼. 잘못된 방향으로 출발하게 만들기 때문이지.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나? 바로 이거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가? 그들에게 가치를 더해주는가? 대답이 긍정적이라면 계속 전진하게. 돈이 되나라는 질문은 그 다음에 묻는 걸세.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건 전략이 아니다.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크게 또 깨닫게 돼요. 자, 이렇게 이 책에서는요, 기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 왜 주어야만 성공하는지에 대한 사고방식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세팅하게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주는 것이 안 돌아올까 되게 걱정을 해요. 근데 이게 자연법칙이라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처럼요. 그래서 뭐냐면 준다라는 행위를 잘 받아들이면 받는다라는 행위가 동시성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준다라는 어떤 마인드가 여러분 머릿속에 세팅이 되면 세일즈는 저절로 되고 부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해보세요. 내 강의를 여러분에게 팔아야지, 내 책을 여러분에게 팔아야지, 돈이 되는 일만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우리 110만 구독자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영상을 매일 찍어가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주는 방향으로만 나는 서 있었어요. 진심으로 서 있으면 진심 어린 것이 나한테 오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 창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 창업 이전에 마음 창업 먼저 해야 기업이 단단하게 선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 1인 창업의 시대입니다. 창업에 첫 발을 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17살짜리 막내에게도 줄 책입니다. 자, 2권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세트로 꼭 사서 읽으세요. 2권으로 가서 아예 대놓고 이 세일즈에 대해서 기부가 어떻게 작용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내는지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세일즈의 젬병이야.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혹은 당신 자신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사실 이것은 여기저기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세일즈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난 누구에게 뭐 파는 거 잘 못해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세일즈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역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들 대부분이 세일즈를 거꾸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일즈를 사람들이 원치 않는 어떤 것을 하도록 납득시키는 일로 관주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세일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파악해서 실천하도록 돕는 일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득을 취하는 일로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세일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을 안겨주는 일이다. 결국 세일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는 노력으로 보는 거다. 가장 효과적으로 세일즈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정확히 그 반대인데 말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세일즈는 기꺼이 베푸는 노력이다. 판매는 곧 베품이다. 시간, 관심, 조언, 교육, 공감, 그리고 가치를 베푸는 행위다. 받기에서 주기로 초점을 올리면 개인의 삶과 직업적인 삶 모두 멋지게 변화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 보상도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다시 말해 베푸는 삶은 모든 배가 순항할 수 있는 멋진 물결을 만들어낸다. 당신의 배와 상대방의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배가 말이다. 베품은 단지 바람직하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만이 아니다. 베푸는 사람은 당신에게 실제적인 이익도 가져다 준다. 베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훨씬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 수 있다. 큰 성공을 거둔 인물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베품의 가치를 실천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베푸는 자는 세일즈에서도 진정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둔다. 이 책에서는 세일즈 과정을 이렇게 구성한다고 설명했네요. 가치 창조하기,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 일으키기, 네트워크 구축하기, 진실한 모습으로 대하기, 열린 마음 유지하기. 그렇죠. 이게 바로 위대하고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법칙이랍니다. 자, 여러분 이 책에는요. 첫 번째 책이 있고 두 번째 책이죠. 빨강색 기부는 사고방식을 확실하게 해주고요. 파란색 기부는 행동 양식을 바꿔주는 법칙 5가지가 써 있습니다. 자, 그 법칙이 어떤 것이 써 있는지 잠깐 들여다볼까요? 책 속으로 가서. 위대하고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5가지 법칙. 첫 번째는 가치의 법칙이네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두 번째, 보상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수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영향력의 법칙. 당신의 영향력은 타인의 이익을 얼마나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진실성의 법칙. 4번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자, 5번째, 수용의 법칙입니다. 효과적으로 주는 비결은 마음을 열고 기꺼이 받는 것이다. 저도 사업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사업에 대한 마음을 리부트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어른으로 살면서 때때로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요즘이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 이후 많은 분들이 직장을 나오고 창업을 생각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요즘 사업의 기분은 인플루언스의 시대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팬덤이 생기고 그 팬덤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팬덤의 시대, 인플루언스의 시대, 그리고 가치 창업의 시대에는 이 책이 여러분에게 창업할 때 내 마음으로 어떻게 창업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되게 진실하고 그냥 살짝 벤치마킹하는 1, 2, 3만 쓰여있는 그런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꼭 한번 읽으셔서 돈에 대한 세팅, 창업에 대한 세팅 다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책에 대한 북 액션을 드리겠습니다. 댓글은 이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당신만의 가치가 무엇이냐 찾아보세요. 그거 맛있는 음식이에요? 아니면 그림 그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웃게 만드는, 즐겁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유쾌함이세요? 그걸 여러분 댓글로 한 줄씩만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MKYU 대학의 열정대학생분들은 조금 어려운 숙제를 내야겠죠. 나는 내 가치를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겠다. 그 방식까지도 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MKTV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MKTV가 벌써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동안 정말 구독자 110만 명 이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MKYU, 우리 대학은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많은 인재가 필요로 해요. MKTV와 MKYU에서 공동으로 여러분에게
입사 원서 많이 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PD입니다. 영상을 기획하고 찍고 편집하는 PD분이시고요. 두 번째는 작가분이십니다. 어떤 영상을 찍을지 기획하는 분이죠. 사람도 섭외하고 뭐 이런 일을 맡아서 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MKYU에서는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분입니다. 요즘에 사실은 개발자분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MKYU에 와서, 이 성장하는 회사에 와서 우리 김미경 대표와 함께 내가 이 회사를 키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웹 디자이너도 저희가 함께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응모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마케터입니다. 디지털 마케터요. SNS도 그렇고 GA 같은 거요, 구글 애널리스트 같은 걸 좀 보고 같이 우리와 공부하면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MKTV와 MKY는 이렇게 인재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이 성장하는 디지털 미디어 회사인 MKTV와 MKYU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